네, 이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먼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이 크레디티 스위스 또 도이치방크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도이치방크 관련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원래 도이치뱅크 나올 때 막 이렇게 도이치뱅크가 그날 떨어졌잖아요. 예. 그럴 때 좀 오버한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도이치뱅크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하고 비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도이치뱅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코코펀드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AT1 펀드는 13%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비중도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만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 기업 이 도이치뱅크는 뭐 실적도 잘 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뭐 예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뱅크론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비교 자체는 안 되죠. 단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심리가 굉장히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일련의 사태가 있으면서 이게 변동성 요인이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은행도 되게 신속하게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화 스왑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럼 뭐 다행히 이번 사태 관련해서 좀 정부와 이런 당국자들의 좀 빠른 대응이 그나마 좀 리스크를 줄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것 같은데 뭐 지난주에 이제 FOMC도 끝났고 이제 좀 은행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진전된 상황에서 이제는 좀 어떤 변수에 대응을 해야 될지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말해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이제 의미로 두고 이제 앞으로 가는 걸 봐야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왜 올라가는가 하면 어제 장 마감하고 미국에서 그 BTFP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굉장히 안정화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페드가 국채라든지 모기지에 대한 부분을 단기로 이렇게 액면가로 이렇게 단기 대출을 계속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국채를 계속 누군가가 이게 사주면 국채 금리는 떨어질 거고 국채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국채를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 뭐 이런 쪽은 굉장히 또 한숨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FOMC 금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에 25bp, 그다음에 5월 달에 한 번 더 인상되면 끝. 맞아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번에 FOMC 기자회견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은행 사태로 인해서 회사채 시장 끝났잖아요, 벌써.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회사채도 끝났지만 은행들이 대출도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금리 인상을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안 된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되게 하향 안정화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4월 시장에 대한 핵심 포인트, 뭐 4월, 5월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빅테크 기업 실적이 있죠. 그쵸. 실적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 동향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BTFP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고 국채 가격이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GDP 발표 날 거 아니에요. 저는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갈 것 같은데 GDP 발표 나면 아마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 외국인들이 또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마지막으로 소비 지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은행 관련해서 이제는 통화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얘들이 빨리 약해지면 빨리 시장에 하락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늦게 약해지면 늦게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리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올해 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아무리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래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하는 순간 시장은 또 한 번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금리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금리를 해보세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결론은 은행발 리스크는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종목 장세에 계속 대비하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월에 좀 주목할 게 가장 먼저 주목할 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 당장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2분기 연속 적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오히려 이 상반기의 저점을 확인한 뒤에 조금 하반기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지금의 형태는 다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예. 근데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컨센을 너무 낮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구조 조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트를 많이 깎아놓고 컨센을 많이 낮췄으니까 당연히 실적은 이렇게 컨센보다 올라오죠. 근데 예. 그게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수준은 아니니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시장 수급에 대해서 딱 3가지를 갖고 왔는데 예.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예. 처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갖고 왔는데 이거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조 2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1조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600억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신용잔고 아직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아마 신용잔고 많이 올라오더라도 변동성은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요 신용잔고 중에 최근에 올라오는 대다수가 뭐냐면 최근에 급등했던 섹터.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도체나 다른 섹터들이 올라오는 것들은 신용잔고 많이 안 쌓여 있고요. 최근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같은 쪽에 신용잔고가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만 변동성을 조심하면 돼요. 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외국인들 선물 동향인데요. 이것도 제가 좀 특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인데요. 어제까지 24,000계약 매도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이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려면 24,000계약에서 3만 계약, 4만 계약 계속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지금 만 계약 돌렸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또 14,000계약밖에 없잖아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누적이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변동성, 박스권 요인이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건 금융투자의 고퍼스인데요. 이게 제가 합계를 냈어요. 작년에 1조를 샀거든요. 금융투자가 빨간 게 금융투자인데, 근데 올해 1월달,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8천억을 청산했는데 이걸 다시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인버스 2X ETF를 아직도 해지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반기에 실물 경기 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를 안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3가지만 딱 보면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잖아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 신용잔고, ETF. 근데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연속성이 없거나 하나의 섹터의 신용잔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선물 매도가 연속적으로 매도가 안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있어서 이거는 시장이 막 폭락하는 형태의 지표는 아니고 그냥 상방이 막혀있는 박스권 장세의 그런 대표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소재가 조금 눌림목을 보이니까 반도체가 올라오잖아요. 소재도 올라오고.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요거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요거 올라올 때 안 좋은 기업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미국은 이번에 은행 사태 나오면서 회사채 지금 거의 정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한국으로도 전혀 안 될 수가 있나요? 실물 경제 안 좋으면? 그럼 나중 되면 한국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회사채 발행하기 힘든 종목들, 특히 개별 종목들은 상반기 중에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렇죠. 털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이제 순환매 장세,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그러면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섹터가 한번 눌림목이 들어가야 다른 섹터가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소재,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완성 밧데리 업체가 지금 약간 숨고르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틈새 테마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가 계속 조정을 받을 동안은 반도체 소재라든지 다른 낙폭과대주들이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혹시 제가 이 얘기 한번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 장세 이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 많이 변화할 겁니다. 아마 예. 이게 뭐냐면 앞으로 2, 3년 동안에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뭐냐면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미국판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됐잖아요. 예. 그때랑 한국의 경제 분위기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0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가 조만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